자, 오늘은 제 17강 순서쌍과 좌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함수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1학년부터 나오던 용어였는데 여기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이 계속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수를 표시한 직선이죠. 수를 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으면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를 1, 2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이미 우리가 전혀 생소한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양수는 0의 오른쪽, 음수는 0의 왼쪽. 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일씩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죠? 정수, 이웃한 정수하고 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는데 1은 여기다 놓고 2는 여기다 해놓고 3은 뭐 여기다 놓고 4는 또 저기다 놓고 이렇게 간격이 다르면 이건 안 됩니다. 0에서 1까지의 그 길이랑 1에서 2까지의 길이, 2에서 3까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면 수직선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0.5, 2분의 1 같은 건 0과 1의 딱 중간에 있겠죠? 0과 1의 딱 중간.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애는 뭐겠는가? 2.5겠죠? 2와 3 사이를 3등분해서 그 중에 여기 첫 번째 거, 얘는 뭐 2와 3분의 1.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2.333 이렇게 나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수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 분수 이런 것들을 이 수직선 위에 어떤 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어떤 숫자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좌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자리, 표시. 이 점의 자리를 표시하는 뭘로? 숫자로. 그런데 수직선 위의 점은 이렇게 숫자 하나로 표시가 되는데 바로 뒤에 나올 그 평면 위의 점은 숫자 하나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숫자 두 개를 순서를 지어서 쌍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직선 위의 점은 순서쌍으로 나타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숫자로 그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라는 것은 뭐다? 수직선 위의 점이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P는 이제 점의 이름이에요. 점 P의 좌표가 스몰 a다. 면 기호로 PA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점의 이름, 그 다음에 요거는 점의 좌표. P라는 점은 A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 돼요. P는 이름이고 좌표는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다. 숫자 하나로 나타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좌표가 0인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고 수직선에서 이거 0 아닙니다. 이거 5예요. 5. 영문자, 대문자 5입니다. 그래서 원점은 우리가 5로 나타낸다. 원점의 좌표는 뭘까요? 당연히 원점의 좌표는 0이죠. 이거 영문자 5고 이거 숫자 0입니다. 자, 밑에 예를 볼까요? A점의 좌표는 얼마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죠. B점의 좌표는 얼마냐? 1과 2의 딱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얼마겠습니까? 1과 2분의 1, 즉 1.5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음의 정수까지는 안 했어도 자연수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생소한 게 아닐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2로 가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해놓고 풀고 나서 다음으로 가세요. 자, 개념 2번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 수직선이 이제 1차원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고, 평면이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나타내는 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엮어 놓으면 우리가 2차원 평면상의 어떤 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그래요. 평면은 평면인데 좌표가 있는 평면. 좌표가 뭐라고 그랬다고? 좌표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것으로 말하자면 평면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그걸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은 이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로 x축, 세로로 이렇게 근 건 y축이라고 하고, x축과 y축은 서로 이렇게 직교하게, 즉 수직으로 만나게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자, 이 x축, y축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이쪽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화살표를 뭐 이쪽만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그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평면 위의 점은 아까 그 수직선 위의 점처럼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순서쌍을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요. 그러면 숫자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까? 앞에 있는 숫자는 가로, 즉 x축 방향으로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숫자, 여기서 이제 b라 그랬죠. b는 세로, 위아래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그래서 x 좌표, 이걸 y 좌표라고 그래요. 그죠? 자, x 좌표, y 좌표를 우리가 찾으려면 좌표축이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선.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 수직선을 y라고 하고, 원점은 아까 그 수직선의 원점은 그냥 0을 나타내는 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두 좌표축, 즉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그러고, 이 원점의 좌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x좌표, y좌표가 둘 다 0인 거죠. 0,0이 바로 원점 5의 좌표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은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이다. 좌표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제 각 점마다 그 좌표를 숫자로, 숫자들의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쌍이라는 용어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내는 것이다.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괄호로 싼 거예요. 근데 순서를 생각한다는 말은 이 AB하고 BA하고 이렇게 AB하고 BA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A와 B가 숫자가 들어있지만 X좌표가 A냐 Y좌표가 A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X좌표라고 하는 건 뭐야? 가로 쪽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Y좌표는 세로 쪽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AB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2다. 어떤 점 뭐라 할까? Q라는 점이 있어. 여기 뭐 P가 있으니까 Q라는 이름의 점이 있는데 얘가 좌표가 3,2라고 표시가 됐어요. 순서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3이면 한 요쯤에 있겠고 2면 위로 있겠죠. 그죠? 요쯤에 있겠습니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요 두 개의 맞으면 위치를 다 반영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Q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2다 이러면 어떨까요? 3,-2다 어떤 점이? 그럼 걔는 X축으로는 3만큼 가지만 Y축으로는 밑으로 2만큼 가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되겠어요. 이걸 뭐 R이라는 점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R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A, B와 B, E는 서로 다르겠죠. 그죠? 3,2하고 2,3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3은 어디 있을까? 네, 참고로 2,3은 여기쯤 있겠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A와 B가 다를 때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X, Y 좌표가 똑같으면 당연히 두 개를 바꿔도 그때는 뭐 다른 점이 아니겠죠. 그때는 같은 점일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때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입니다. 그죠? 순서를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앞에 적은 거를 가로 위치, 뒤에 적은 거를 세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쓰기로 하자. 자, 그러다 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0이 되고 y좌표만 뒤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x좌표 무조건 0이다. 0이라고 해서 또 안 쓰면 안 돼요. 꼭 써줘야 됩니다. 두 개의 숫자로 써줘야 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를 보면 평평한 면이다. 이 평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밑에 유지해보고 예제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4분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4분면은 4개의 나뉘어진 면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x축, y축을 경계로 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4분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말이죠. 오른쪽은 x좌표가 양수인 거고 왼쪽은 x좌표가 음수인 거죠. 원점 기준으로 위쪽은 y좌표가 양수, 아래쪽은 y좌표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이쪽은 그죠? 오른쪽 위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죠. 하지만 왼쪽 아래는 어떻게 돼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입니다. 그죠? 음수,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다. 이럴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x좌표가 음수이면서 y좌표는 양수인 그런 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되겠죠. 이것을 차례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거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계가 요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1, 2, 3, 4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즉 x축이나 y축 위에 여기 위에도 점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점들이 모여서 생긴 게 선이니까 얘네들은 1, 4분면에 속한다, 4, 3분면에 속한다 이렇게 어느 4분면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좌표축에 있는 점들은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좌표축을 벗어나 있는 점이 우리가 어떤 4분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분면 위의 점의 좌표의 부호는 따라서 1, 4분면은 x, y가 둘 다 플러스 양수고 2, 4분면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는 플러스 거꾸로 얘기했다. 3, 4분면은 x가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4, 4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 양수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이거 그림 생각해보면 이 표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어떤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점의 좌표가 딱 나와 있으면 얘는 몇 4분면에 위치해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부호만 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 y가 음수인 좌표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하겠죠? 오른쪽, 이건 아래쪽. 그죠? 이건 좌우, 이건 상하. 우측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얘는 4, 4분면에 위치한 점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쉽죠? 이건 꼭 근데 외워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연습 문제 해보고 바로 다음 개념 4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풀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 하면 대칭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인 점의 좌표다. 이 대칭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점대칭, 선대칭 뭐 그런 걸 좀 했을 거예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수직선이 아니고 이 수직선을 우리가 1차원이라 그러고 이 평면을 2차원이라 그래요. 이 좌표축이 한 개냐 두 개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수직선 3개면 이제 3차원이 되겠죠. 수직선이 4개면 4차원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수직선 3개까지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 서로 수직인 직선을 4개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걸 이제 4차원이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4차원 세계 뭐 저 사람 좀 4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 좌표 공간, 좌표 평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점 A, B가 있으면 그거의 대칭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이게 선대칭일 수가 있고 점대칭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입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칭 이동하면 X좌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요 점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a, b가 되고 a, b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a, b가 된다. 즉 y좌표는 그대로 있고 x좌표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그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점이 되겠죠. 자, 원점 대칭, 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말이야, 요 점을 x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즉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 거. 그러면 점 대칭이 돼. 원점 대칭이 돼. 얘는 요 원래 좌표에 비해서 x, y 좌표가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x, y 좌표가 둘 다 양수인 1사분면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사분면상에 있는 어떤 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뭐 5라고 할까요? 이런 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얘가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 x축 대칭하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죠? y좌표만 반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뭐야? y축에 대해 대칭하면은 y좌표는 그대로 가고 x좌표만 반대로 가겠죠? 좌우로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뭐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둘 다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헷갈릴 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인지 다 우리가 대칭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밑에 있는 그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문제로 필수 유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